이범석 청주시장의 핵심 공약인 이른바 꿀잼 도시 사업을 두고 경찰이 청주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가 측근 비리로 향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예비 후보 등록과 함께 6월 지방선거를 향한 넉 달간의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주자들이 앞다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34주 된 임신부가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결국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인구 20만 도시인 충주에 고위험 산모를 위한 시설이 없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이범석 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이죠. 이른바 꿀잼 도시 사업을 두고 경찰이 청주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혜 의혹이 제기된 지 5개월 만에 강제 수사가 시작된 건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범석 시장의 측근 비리 수사로까지 번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은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청주시를 상대로 전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북경찰청은 6시간에 걸쳐 청주시청 관광과와 정보통신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범석 시장의 핵심 공약인 꿀잼 도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거 확보에 나선 겁니다. 영장에는 입찰 방해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적시됐고 경찰은 입찰 관련 자료와 담당 공무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도 사실 좀 당황하고 있어요. 저희 조율이 다 안 된 것 같고요. 수사의 핵심은 담당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 입찰 정보를 사전에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해당 팀장은 사업에 참여하려는 업체에 제안서 정보를 미리 흘리거나 보안이 생명인 심사위원 명단을 통째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선상에 오른 사업은 무심천 벚꽃축제부터 눈썰매장, 물놀이장 운영 용역까지 꿀잼 도시 사업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시의회에서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이범석 시장도 부적절한 일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청주시의 관광과 한 팀장이 업체한테 심사위원 명단 보내달라. 그래서 그중 일부를 심사위원으로 뽑아서 그 업체가 하필이면 또 당선이 됩니다. 이게 공정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사전에 알려주고 그랬다는 건 부적절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정보를 미리 받아 사업을 따낸 혐의를 받는 업체 2곳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히 유출된 심사위원 명단이 실제 위원들에 대한 뇌물 제공으로 이어졌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조만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가운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작된 강제 수사가 이범석 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으로 번질지도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초입니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오늘 윤리감찰단의 감찰 결과를 토대로 충북도당을 사고도당으로 지정했으며 이광희 도당위원장은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강특위가 내일 이 같은 결과를 보고하면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임 도당위원장 직무대행 체제 등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당원 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은 이미 경질됐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와 교육감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넉 달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 건데요. 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르면서 지방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병선 기자입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 첫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50대 주자들이 먼저 출발선에 섰습니다. 신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코드를 정확히 맞추고 충북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젊은 리더십을 내세웠습니다. 국정 전반, 충북의 발전, 생활 현장 이 부분을 잘 버무려서 가야 된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정말 어깨가 무겁습니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30여 년 공직 경험을 토대로 경제나 일자리, 생활, 치안 등 모든 면에서 안전한 충북을 만들어 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50대 젊은 참신한 새로운 리더십으로 우리 충북을 보다 역동적이고 활력 있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번 선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출마 선언으로
재도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정치는 태도와 공감이라는 사실을 지난 4년간 뼈아프게 되새겨왔다며 3선 국회의원과 주중 대사 등을 역임한 인맥과 노하우를 충북을 위해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는 중앙과 지방을 잇는 든든한 다리, 정치 경험과 국정 능력, 폭넓은 인맥을 갖춘 중심축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반면 예비 후보자 등록 첫날 김영환 지사는 1조 원 넘게 투입할 AI 대도약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현직으로서 도전자들과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임기 끝날 때까지 도지사직을 잘 수행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예비 후보 등록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과 함께 공식적인 선거 운동도 허용됩니다. 어깨띠 등 표지물을 착용하고 명함을 돌리며 선거 사무소를 설치해 현수막을 내걸고 공약집을 발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시장, 도의원, 시의원 예비 후보자 등록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교육감 선거는 보수로 분류되는 윤건영 현 교육감에 맞서 진보 주자들의 다자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진보 단체들이 추대한 김성근 전 부교육감도 오늘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다른 후보들 역시 진보를 내세우고 있어 단일화 여부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관 기자입니다. 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김성근 전 부교육감의 일성은 진보 교육의 회복이었습니다. 윤건영 교육감 4년은 입시와 성적 경쟁의 프레임에 갇혀있던 기간이었다며 교육 주권 시대를 열 적임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여 개 진보 단체들이 추대한 후보로서 진보를 내세우는 다른 주자들과의 차별성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선거에서 윤 교육감과 단일화를 했지만 이번에는 진보를 표방하고 있는 김진균 청주시 체육회장을 향해 날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민주나 진보의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거기에 표를 그냥 얻으려고 올라와 있는 분들은 아닌가. 조만간 예비 후보로 등록할 예정인 김진균 청주시 체육회장은 윤 교육감의 정책을 비판하며 보수 이미지를 벗고 합리적 진보를 내세워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연 북콘서트에는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주자들도 얼굴을 비춰 김 회장의 방향성을 보여줬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달 출마 기자회견에서 반윤건영 단일화든 진보 단일화든 적극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보수를 지향하여 발전된 합리적 진보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또 한 명의 진보 주자로 꼽히는 조동욱 전 충북 도립대 교수도 조만간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수 성향인 윤건영 교육감에 맞서 진보를 내세우는 주자들의 다자 구도가 형성되는 셈입니다. 조직과 인지도에서 경쟁력을 가진 현직 교육감에 맞서야 하는 주자들에게 다자 구도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만큼 선거가 다가올수록 어떤 형태로든 단일화 논의는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 지역 예비 후보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종석 전 증평군의회 의장은 오늘 증평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대단위 택지 개발과 산업단지 유치를 통해 작지만 강한 경제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동에서는 정일택 전 영동 부군수가 농업 육성과 균형 발전 등 4대 군정 비전을 통해 사람이 돌아오는 영동을 만들겠다며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주도로 충북도의회가 박진희 도의원에게 내린 출석 정지 30일 중징계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박진희 의원은 청주지방법원이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심리를 위해 다음 달 13일까지 징계 효력과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마녀 사냥식 정치 공작에 끄떡하지 않고 사법적 판단으로 진실을 밝히겠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도의원들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충주에 사는 34주 된 임신부가 아이를 낳을 병원을 찾지 못해 결국 구급차 안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종합병원 응급실도 지역의 유일한 분만 병원도 손을 놓은 건데요. 인구 20만 도시 충주에서 고위험 산모를 받아줄 곳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전 7시쯤 임신 34주차의 20대 여성이 충주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병원은 분만이 가능한 다른 병원을 알아보라고 안내했습니다. 24시간 응급실을 운영 중이었지만 정작 분만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어 충주에서 유일하게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를 방문했지만 다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산은 가능해도 34주 된 미숙아를 돌볼 신생아 집중치료시설과 인력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미숙아일 확률이 많으니까 이게 미숙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NICU라고 산모 신생아 중환자실 있는 병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 119 구급차를 부르고 34주 아이를 받아줄 병원을 수소문했습니다. 충주 시내 인근 지역 어디에서도 오라는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겨우 40km 떨어진 원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이동하던 중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다행히 산모와 아이는 현재 모두 건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일은 지역 의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두 곳의 종합병원이 응급실을 운영하고 산부인과 전문의도 있지만 분만을 제외한 부인과 진료만 하고 있습니다. 5곳의 충주 산부인과 가운데 분만이 가능한 곳은 단 한 곳. 출산을 앞둔 임신부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도 지금 34주차 임산부라 사실 언제 출산할지 되게 불안한 상황이긴 한데 받아주는 응급병원이 없다고 하면은 진짜 그건 너무 불안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도 마음 편히 아이 낳을 곳을 찾기 어려운 현실. 지역 의료의 가장 취약한 고리가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음성 공장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과 국과수 등이 투입돼 대규모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불이 처음 시작된 폐기물 집화장을 집중적으로 살폈는데요. 주변 건물이 모두 탄 데다 잔해가 계속 무너져 내려 화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방진복을 입은 감식반원들이 잿더미가 된 공장 안으로 들어섭니다. 까맣게 타버린 잔해를 쇠막대로 일일이 들춰보며 바닥을 살피고 작은 흔적 하나까지 사진으로 남깁니다. 경찰과 국과수, 소방과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 40여 명이 투입된 대규모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과 소방시설의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불이 시작된 곳으로 추정되는 A동 인근을 감식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실종된 네팔과 카자흐스탄 국적 노동자 2명이 작업하던 공간입니다. 용역업체 소속인 이들은 화재 당시 이곳에서 부직포 등 불에 잘 타는 폐기물을 밖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감식반은 현장의 설비 결함 여부와 함께 초기 진화를 해야 할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했는지, 노동자들이 탈출할 비상 대피로가 확보돼 있었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같이 합동 점검을 하는데 저희도 혹시 만약에 전기 쪽에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위주로 아마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한 수색도 이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시신 한 구가 수습됐던 2층 계단과 발화 지점인 1층 집화장 주변에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잔해를 걷어내고 있지만 붕괴 위험 탓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재를 내갖고 타버려갖고 지금 구조대원들이 갈고리 같은 걸로 땅이라든지 해짓고 지금 혹시라도 사람의 인체에 잔해가 있을까 그런 부분을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A동은 물론 인근 건물까지 모두 타면서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공장 안전 책임자 등을 불러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현장 감식 결과와 대조하는 한편 현장에서 발견된 CCTV의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김주혜입니다.
MBC 충북이 보도한 대기업 자회사 공장의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와 관련해 관할 지자체인 충주시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충주시는 어제 오후 해당 공장 식당을 찾아 칼과 도마, 문고리 등에서 환경검체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위생점검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위탁급식업체의 늑장 신고로 증상 발생 나흘이 지나서야 조사가 시작된 탓에 정확한 감염 경로와 원인을 규명하는 데 난항이 예상됩니다. 사산화를 냉동실에 유기한 뒤 달아난 3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24년 1월 증평 자택에서 혼외 관계로 생긴 사산화를 냉동실에 유기했다 시어머니에게 들키자 달아났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판 출석을 거부한 채 잠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산화가 상당히 많이 자란 상태였는데도 장기간 냉장고에 보관해 인간 존엄을 해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청주시가 복대초 주변에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 주차타워를 만듭니다. 청주시는 오는 2030년까지 복대초등학교 주변에 공공기여 방식으로 120면 규모의 공영 주차타워를 짓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주차타워 조성이 마무리되면 가경 자이와 가경 아이파크 단지 주변에 불법 주차 차량이 줄어 차량 흐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은 구병산 관광지에 오는 2031년까지 호텔과 콘도 등 숙박시설이 조성됩니다. 충청북도와 보은군은 오늘 충북도청에서 라미드 그룹과 8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라마다 송도 호텔과 속리산 CC 등을 운영하는 라미드 그룹은 구병산 관광지 3만 7천 제곱미터 부지에 54실 규모의 관광 호텔과 콘도미니엄 30실, 복합 커뮤니티 센터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최근 개정된 조례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 민간 투자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최근 관공서 직원을 사칭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단양군이 예방 활동에 나섰습니다. 단양군은 경찰과 함께 읍면 곳곳에 주의를 당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사기 예방 수칙이 담긴 전단을 배부했습니다.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물품 대금을 결제해 줄 것처럼 속여 선결제나 이체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단양에서만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10명이 3억 원에 달하는 금전적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청주 KB스타즈 박지수가 여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4라운드 MVP로 선정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